잡은 그런 판사님들 야단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그런 재판 내용이었다면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가리셨어야죠. 근데 왜 요즘 판사들은 자기 할 역할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위기만 모면해서 슬쩍 덮어버리면 이게 덮일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다 보통 엄마들이고 저는 직장 생활도 거의 해본 적 없는 순수한 엄마 출신 학부모 운동합니다. 가슴만 뜨거워서 내 아이들 좋은 교육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싸우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30년 동안 망쳐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우리는 우리 자식들 잘 기르는 줄 알고 그저 돈 벌어서 아이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렇게 뒷바라지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정말 우리와 소통도 안 되는 속 썩이는 아이들로 잘라서 속 많이 상하시죠? 그 원인이 전교조의 교육 결과라는 거 우리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랑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이 시국인데, 이 전교조가 지난 5월 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고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너희들 촛불 정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전교조하고 그동안 한 약속 지켜!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규명을 하라 했는데 그분들이 위에 미팅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직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그런 약속을 못 받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들이 무지무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안에 들어와서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 크게 정말 뭔가 약속을 받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해서 한 100명 이상의 엄마들이 현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제지를 당해서 거기서 한 30분 이상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그러면 대표단 5명 정도 하고 여기 실무진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서 지금 엄마들 나머지 엄마 거의 100명 정도는 현관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5명이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기 심의국장하고 또 어떤 여직원 누구죠? 그분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어떤 그 논의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 박효정 위원이나 상임위원들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잡아달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박효정 위원장하고 연락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하고 통화가 되는 시간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들 대표로 올라올 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그 위원장과의 면담 날짜를 종이 쪽지에다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겠다.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라고 위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종이를 써서 저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락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과 여기에 국장급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들 내지는 우리 일반 국민 몇백 명이 여기에 쳐들어온 것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너무나 하다가 말겠지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긴급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하면 위원장이 지금 놀라서 뛰어와야죠. 이리로. 어떤 일이 이거보다 중요합니까? 근데 연락이 안 된대요.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두 쪼다들이 여기에 위원회로 여기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죠. 분명하죠. 이런 조직, 이런 방통위가 필요할까요?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사건을 전혀 다룰 준비도 안 돼 있고 논의도 안 하고, 또 일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탄핵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심의하겠다 그런데요. 이런 미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그건 농담이겠죠. 지금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검토를 한 달이나 합니까? 여기 알고 보니까 모든 방통위에 올라오는 안건은 빠르면 한 달 안에 다 처리가 되게 돼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검토 중이라는 거는 안 하고 있고 바깥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지켜보면서 눈치 보는 거죠. 아, 좌파 촛불 세력이익이나 태극기가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박근혜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쪽에 편들면 안 되지 하고 지금 눈치 보는 거죠. 박효정 이하 여기 위원들. 세상에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을 여당 추천위원이라고 우리가 보내놨으니 복장을 터트릴 지경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박효정이 너 같은 놈은 물러나라. 아니면 안 물러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랑 만나자. 만나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자는 건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엄마들 대표로 올라와가지고 그 종이 쪽지에다가 사인 하나 안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엄마들 아래 현관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주시고 국민들은 밖에서 성원해 주시고 이게 안 되면 이 방통위 해체 운동하고 박효정이 모가지 날리고 여 밑에 있다는 여러 위원들 조영기 교수 참 정말 그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상임위원이래요. 근데 난 오늘 그 사람이 여기 비상임위원 된 것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우리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념 전쟁이죠. 좌파하고 우파 우리 그런 것도 몰랐는데 뭐 보수 진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좌우가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론 팥죽 같은 것들을 여기다 들여놓고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 다 모가지 치고 진짜 싸움꾼들 데려다가 좌파 새끼들 싸움꾼하고 우파 싸움꾼하고 한번 진짜 싸움 한번 해보는 방통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통위를 해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오늘 목숨 걸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날이 1월 17일인데요. 그냥 변희재 대표가 그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날 방심위원장하고 면담이 있다. 그런 기자회견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한 자리 가서 힘을 보태려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들은 계속 회견을 하고 변 대표는 만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갔더니 이미 면담 신청했는데 위원장은 도망갔고 그 사무총장 이하 실장을 만났는데 지금 JTBC 그 태블릿 PC 사건 그것을 아직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검토를 하냐? 내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고발을 한 지가 지났는데 그랬더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는 남자분들한테 슬쩍 가서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그날 한 1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우리 좀 저기 쳐들어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남자들은 다 안 된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남자들한테 뭘 기대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몇 엄마들한테 어머니 우리 저기 쳐들어가시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대표님 너무 좋아요. 우리 쳐들어가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여튼 어머니들이 용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 늘 주장이 이 세상은 여자가 바꿔야 된다. 남자들 기대할 바 없다.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조차 전체주의, 획일적인 독립 국가 독점을 추구하는 교육 독재국가로 가려 하는가? 최근 유치원 사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집권 민주당이 보여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 그리고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정부 편을 드는 정체불명의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참 교육의 권리를 생각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충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처럼 편가르기, 낙인 찍기, 정치부호,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 일제를 배제하고 교육적인 통계화, 팩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이
1년간 3조 6,7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공립 유치원이 48%를 차지하고요. 사립 유치원이 52%입니다. 반면에 유치원 원화수는 국공립이 48%를 쓰는데 학생 수로는 22%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52%를 쓰는데 78%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따져보면 원화 1인당 들어가는 총 예산을 나눠볼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98만 4천 원을 쓰고 있고 사립 유치원은 31만 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딱 숫자적으로만 해도 3분의 1의 돈으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지원액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3배나 나은 교육을 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국공립으로 100% 무상 교육이 되는 것에 크게 반대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립 유치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건 취원 아동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신생아 수가 2012년에 48만 5천 명에서 작년 2018년에 31만 명으로 무려 25%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주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유치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할까요? 인구 감소로 그렇게 지어놓은 유치원이 언젠가는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지금 워낙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고 국공립에 비해 정부 기여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워낙 감소로 인한 고통도 그대로 감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에 비하면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지원해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교사 보조금 그리고 학부모 지원금 등을 빌미 삼아서 대단한 무슨 이기적인 집단 그리고 부정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하나를 신설하려면 건물과 부지를 포함해 수십억 재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유치원들은 이런 자산을 사립은 자부dom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세금을 펑펑 써대니까 수십억 자산 가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자신을 투입했다는 점에 대해 누가 뭐래도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평가해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보조금, 지원금 전형을 탓하는데 이를 논하려면 사립 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자산 가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상하주에 왈가왈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건물 등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국공립과 그 자산을 개인이 출연한 사립 유치원을 똑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공립에 적용되는 유치원 회계 시스템을 사립에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공공도로를 개설하면서 땅 내놓으라고 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강제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폭거 같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교육부나 그런 발상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 뻗어시 활개치는 이 나라가 참 진정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립 유치원들 중에 자신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넘어 정부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전용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유치원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치원의 기본 자산이 국가 소유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상황이 다른 만큼 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하면 사립 유치원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도 없이 같은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홀대 속에서도 유아교육의 사명을 다해온 사립 유치원에 대한
배신이라는 그런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일교조가 만들어진 게 알고 보니까 1947년이었습니다. 194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이 바로 일본 공산당이 만든 교사 단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1980년 들어서 일본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려 7, 8년을 싸워서 80년대 후반에 일교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교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한국 공산당이죠. 일종의 숨어있는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전교조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30년 동안 속아왔던 겁니다. 우리 저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공산당 같은 전교조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모와 자식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못난 것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제대로 이 현대사를 산 6, 7, 80대 어른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산 세상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 진짜 나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라고 들고 나온 것이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세대가 지금 척을 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미 30년 전에 전교조를 만들었어요. 전교조가 1989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처음에 10년은 참교육을 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현지 거부, 체벌 금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 안 받고 아주 깨끗한 참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시작부터 이미 삼민주의를 받아들인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속아왔고 그나마 깨인 저 같은 사람이 20년을 전교조의 실체를 알고 10년을 싸워왔고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근 30년 끌어오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놨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들 말을 다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세대잖아요. 특히 40대 여자 기집애들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2016년 작년 1년 동안 3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그 교과서에 참여를 해서 지난번 거민정 교과서는 6, 7명의 저자가 만드는 부실 교과서인데 정말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우리 학부모들도 3명이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올 11월 18일에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과연 좌파들이 저렇게 극악스럽게 반대를 하는데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 검토본을 저희들이 본 결과 진짜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균형 있게 역사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려고 애썼구나. 이 정도라면 8, 90점 이상 주겠다. 됐다. 이제는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죠. 좌파 교육감이 17개 시도 교육계 중에 14명까지 우파라고 한 사람까지 포함돼서 14명이 극악스럽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그 교과서가 너무 훌륭한 교과서였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자신있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중에 이상한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1년이 유예가 될 것이다. 국검정이 혼용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국정화를 해서 모든 아이들이 같은 교과서를 배우기로 했는데 국검정 혼용이라니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된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기다려온 건데 우리들이 크게 기자회견을 열 테니까 교육부 장관이면 누가 용기를 내라.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하면 안 된다 하고 교육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엄마들이 세종시까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 제발 바보 같은 발표는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교육부 장관은 27일 우리가 오후 2시에 예정된 회견보다 앞서 11시에 정말 현장 적용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검정 혼용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국정교과서 포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과서가 문제가 많았으면 국가가 나서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런 노력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정말 교과서를 잘 만들어 놓고도 그 당시에 환경이 촛불이 난동을 부리고 촛불 집회가 커간다고 그것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이미 촛불이 가짜 촛불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촛불이 민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생각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상황이었는데도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과서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잘못 길러서 그 촛불 세력에게 선동당해서 거리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기를 수밖에 없는 교과서였고 이 교과서를 지킨다는 것이 역사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 교육부 장관은 촛불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저히 이 불량 교과서로 이미 판정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1년이 아니라 이미 국검정 혼용이 되면 이 국정은 무너지는 건데 이런 교과서에서 조금 고친들 자유민주주의 사관에 입각한 것이 아닌 여전히 민중사관에 입각한 이런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살면서 난 중학교 때 교육이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고등학교는 소위 명문여고를 갔는데 너무나 삭막했어. 그건 학교가 아니야. 저는 그 기억을 늘 지니고 살았고 그게 사립과 공립의 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머리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나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를 선택하는 1999년이 됐을 때 저는 진짜 지방이라도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그 30년 지켜본 우리나라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선택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작은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돼. 나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나 같은 학부모들, 우리 후배 학부모들에게 이런 학교를 모두가 선택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20년 동안 앵무새처럼 하고 온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은 그저 나오는 교육 정책마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한 학교를 원해.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야말로 특목고라고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이런 학교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평준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지만 20년 동안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과 공립이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쯤에 거의 자립형 사립학교 돈을 학생들이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는 스스로 자립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든 것이 민사고, 포철고등학교, 현대제철고, 광양제철고 지금 현재 하나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이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 개선위원회에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참여정부라고 해서 좌우 그때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교조 하면 교총
참교육 학부모회 하면 그 당시에 인간교육을 실현 학부모연대 하는 학부모 단체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그 위원회에서 진짜 피 터지게 노력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10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내일 발표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기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전부 다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아, 청와대에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왜요? 청와대에서 왜요? 이건 우리가 다 청와대 안에 있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정말 오랫동안 논의한 건데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반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진경 교육문화수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청와대 안에 무슨 수석 이런 거 있는 것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교육문화수석이 전교조 평교사 출신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그만큼 그때부터 전교조는 우리 교육, 우리 모든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양한 학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캐치프레이즈대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아닌 자율형 사립학교를 1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교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진정한 자율형 사립학교가 될 수 없었고, 그것은 추첨으로 선발하는 반쪽짜리 학교가 되면서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러오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있던 외고는 대충 어느 정도 죽였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 6월이면 자사고 자율형 사립학교를 재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재지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점점 아래로 이양하기 시작해서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직선 교육감이 돼서 좌파 교육감이 1017개 시도에서 14개가 된 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사고를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아마 지정 취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고 자사고 엄마들 지금 싸우고 있지만, 얘네들 지금 문정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라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건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해서 사람들은 또 반대하다가도 진짜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왔던 또아리를 튼 전교조 김진경 그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15년이 지난 지금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바보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전교조 그 구축해놓은 그것을 깰 생각도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어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의 선택권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의 교과서 선택권은, 우리의 급식 선택권은, 우리의 교사 선택권은, 모든 선택, 우리 교육만큼만 왜 선택권이 없는 거야?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는 교육만큼은 자유주의 교육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교육으로 왔던 것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자사고를 죽이고 모든 교과서조차도 거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들이 다 옥죄면서 사회주의 교육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주의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노력하다가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고 국민 본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의 6개월을 매일 새벽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찬회의를 거쳐서 공부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그 자사고 연합회에서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하는데 의사표시를 하는 데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립 유치원을 죽이지 말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돌려달라 하는 여러 가지 속에 자사고 재지정 거부한 거 참 잘했다 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자사고 재지정 문제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는지 이런 적극 지지하는 민원을 우리가 냈다고 민원 서류를 처리한 거 보니까 얘네들이 또 머리는 좋네요. 머리 나쁘지 않은 아이들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정말 교육감만 제대로 된 분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교육 금방 제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좌파 교육감만 들어왔다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학부모들이 문용린 교육감 되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다시 또 좌파 교육감이 오니까 오기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우리는 이제 교육감들도 우습고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인원고등학교라는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사상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상적으로 옥죄지 마세요. 우리 학교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이제 때가 왔구나. 나는 쟤와 손을 잡을 거야.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 2페이지, 4페이지짜리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그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정말 들어왔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북치민이 남치민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니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내 나라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스탈린이 모택동을 동원해서 이걸 공산화시키려고 애를 썼던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에 가서 이 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 호소한 장면까지 너무 긴 이야기가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대의 역사를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 40대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다고 역사책을 정말 많이 읽히시지만 절대 읽히지 마십시오. 그런 책 아이들에게 독이 됩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려고 무지 노력한 엄마인데 그때 책들과 지금의 책은 너무나 다릅니다. 차라리 청정지역으로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의 책들을 읽다 보면 어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엄마 아빠가 먼저 읽으라고 권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룻밤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읽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읽고 어린애들 정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모두가 다 올바른 역사를 짧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90이 가까우신 어른이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올바른 역사책이라고 쓰신 이런 책이 얼마나 이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은 나라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영원히 기리지 않는 이런 우리 국민들은 난 벌받을까봐 두려워요.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도 독재자라고 알고 있는 젊은 아이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김일성은 우리 국민의 모든 국민의 원수임에도 지금의 교과서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도대체 지금 좌파 역사학자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 그 역사를 산 사람들이 거짓 역사책을 써서 교과서로 둔갑을 시켜서 학교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해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각 대학에 내지는 이번에부터 공무원 시험에 국사, 우리 한국사를 그냥 필수 교과로 지정을 했는데
그 필수 지정한 지 얼마 됐다고 모든 책이 다 거짓의 역사, 왜곡의 역사, 좌편향된 역사로 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필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겠습니다. 차라리 역사 공부 스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두 번째 전교조 반대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전교조 법의 노조라는 말 자체가 법의 노조 취소라고 전교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장난입니다. 전교조는 지금 불법 노조인데 이걸 지금 합법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법화는 국민들이 야 이놈들아 니네 불법인데 무슨 합법이야 라고 말할 거 빤히 아니까 살짝 말을 바꿔서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인데 그 법의 노조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거 말장난 맞죠?